해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지갑을 털리고 남자 여자가 울고 웃게 만드는 대표적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이 발렌타인데이는 과연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기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2월 14일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받는 이 발렌타인데이는 기독교와 고대 로마 역사의 유물로 그 유래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발렌타인데이가 성 발렌타인이라는 한 교회의 순교자에게서 유래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한데요. 이 주인공은 발렌티누스, 발렌티노라는 이름을 지닌 3명의 교회 순교자 중 한 명으로 3명의 이미지가 유사하여 정확히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때는 서기 226년에서 269년 사이로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군 조직에 몰입하던 시기입니다. 황제는 로마 전력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남녀 간 결혼을 금지시키는데요. 이러한 엄격한 상황 속에서 발렌타인은 황제의 눈을 피해 몰래 젊은이들을 결혼시키고 직접 주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이 클라디우스 황제에게 발각되어 황제는 발렌타인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랑에 와신 발렌타인은 감옥에서 젊은 교도관의 딸로 알려진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때는 2월 14일 결국 처형날은 찾아오고 그는 죽임을 당하기 전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오늘날 발렌타인데이에 사용하는 표현 From Your Valentine이라는 사인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5세기에서 15세기인 중세시대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의 성취자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속설이었고요. 두 번째 속설은 영국에서 나옵니다. 브루스라는 시골 처녀가 짝사랑하던 존 페스턴이라는 한 젊은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녀가 고백을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구애의 편지였는데요. 브루스는 흔쾌히 수락한 존 페스턴과 결혼에 성공하게 되고 그 고백일인 2월 14일은 젊은이들의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현대식 발렌타인데이의 시초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제로 런던의 국립우표박물관에는 브루스 양의 구애 편지와 함께 수많은 짝사랑 처녀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로 초콜릿이 이용된 것은 초콜릿의 달콤함 때문이었다고 하죠. 영국에서 발렌타인데이가 보편화된 것은 7세기부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남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친구 간에도 전 사회계층 간에도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표시하는 형태로 기념되었고 이러한 형태는 18세기 중葉까지 이어집니다. 18세기 말에 접어들어서는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쇄된 카드 대신 손으로 쓴 편지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당시 저렴했던 우편료가 발렌타인 축하 카드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는 미국에서도 수제 발렌타인 축하 카드를 교환하기 시작하였고 1840년도부터 대량 생산형 발렌타인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카드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내지며 이 중 약 85%는 여자가 보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여성이 선물하는 날로 정착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는 일본에서 국내로 전파되게 되는데 시작은 20세기 일본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던 일본의 지식인들로부터 출발합니다. 1936년 고베 모로조프 제가라는 곳에서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발렌타인 초콜릿을 전합시다 라는 이벤트를 발렌타인데이에 마저 실시하게 되고 이것이 판촉 목적으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전하는 유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진 일본에 거주하는 서양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해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22년 후인 1958년 전쟁 후의 일본은 여전히 서양 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겨냥하여 1958년 도쿄 아오야마에 있던 메리초코라는 양과점에서는 메리의 발렌타인 초코라는 제품을 만들어 신주쿠 이스탄 백화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때 팔린 초콜릿 종류는 단 3가지였는데 이에 메리초코는 마케팅적으로 접근합니다. 남녀가 선물을 주고받으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건 결국 여자고 돈 내는 건 남자니까 역발상으로 여자가 선물을 주는 캠페인을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발렌타인데이의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요라는 오늘날의 최초 기원이 된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역시 발렌타인데이가 사회적 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963년 남녀차별과 가부장적 사회의 일본에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된 여성 해방운동, 즉 우먼 리브 운동이 일본에 상륙합니다. 일본의 고학력 여성 사이에 페미니즘이 퍼지기 시작하고 여자도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선물을 주고 고백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발렌타인 초콜릿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모리나가 제가에서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보내요라는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 내 최초의 대기업 참여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또한 모리나가는 대표 상품인 다스의 상표를 거꾸로 인쇄해서
역다스라는 한정 상품을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자는 그런 취지의 화이트데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시 발렌타인데이에는 재미있는 제약이 존재했는데요. 우선 여성이 미혼이어야 하며 사귀는 남성이나 고백하려는 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남성이 있다고 해도 여성이 구매할 수 있는 초콜릿의 총량은 1인당 1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여동생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지넘친 초콜릿만 챙기고 내 건 하나도 안 챙겨줍니다. 장난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도 안 챙겨줬고 올해도 안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콜릿이 곧 고백의 의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가격은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엘리트로 구성된 일본 대기업에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솔로남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968년 소니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모리타 아키오는 소니 계열의 수입 잡화점을 통해 주변 남성들에게 두루두루 초콜릿을 돌리는 의리 초콜릿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넘버원 소니 계열의 전략이었기에 일본 대형 제과업들이 잇따라 뛰어들게 되었고, 이에 의리를 위한 저가형 초콜릿이 양산되면서 1970년대 중반 발렌타인데이는 성공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지갑은 온갖 제과업체의 마케팅 상술에 뜯겨 이리저리 나빌레게 된 것이죠. 상술입니다, 상술. 오늘은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흥미로우셨나요? 네, 올해는 사랑하는 남자 혹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꼭 고백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고, 비록 마케팅 상술이라고는 하지만 기념일을 핑계 삼아서 정말 하고 싶었던 선물, 말 한마디, 편지 한 통 해보는 거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반응이 괜찮으면 3월 화이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한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리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